몇 점 꺼지더라? 살짝 꺼졌나?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도함수 활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간고사가 이렇게고요. 이렇게가 기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요 사장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 요 방학 때까지 끝까지 나갈 수 있으면 끝까지 나가고, 아니면은 10장 정도까지 정적분까지 정도 나가고, 넓이력 부분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정해진 대로 알려줄게요. 그래서 오늘 4장 나갈 건데 우리가 3장을 배운 지가 좀 됐죠. 3장에서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보면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거든. 평균 변화율이 뭐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어.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챙겼고, 또는 b부터 a까지 이게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고, 그래서 이를 델타 x분 델타 y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즉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즉 리미트 얘를 a에서의 미분계수, 요 f 프라임 a를 이렇게 표현했거든.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배웠냐? 도함수.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이거고, 얘가 f 프라임 x였고,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무조건 얘를 이용합니다.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나 똑같이 도함수의 정의도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고,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다항 함수를 미분하기 때문에 미분법 총 3개 배웠어요. 첫 번째, x의 n승을 미분한다. 그러면 지수가 내려오고 지수를 하나 깎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다항 함수의 미분법이고, 두 번째, 고배 미분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있다. 얘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x, gx, hx다. 미분한다. 그러면 앞에 거 한 번, 가운데 거 한 번, 마지막 거 한 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하나는 더 알아두셔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책엔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시험 문제가 계산력을 좀 요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얘는 원래 미적분 2에서 나옵니다. 얘 미분하면 겉함수 속함수잖아요. 겉함수 미분하고 곱하기 속함수 미분을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수트입니다. 미적분 1에서 언제 유용하냐면 이때 유용해. fx의 거듭제곱일 때. 그럼 얘를 전개해서 미분하면 빡세잖아.
이 상태로 그대로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분 안 나왔어. 청약요구도 안 나왔고, 근데 불당부 나왔고, 청약부 나왔고, 해서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3장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4장에서 뭐 배우냐? 우리가 이렇게 배운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도함수,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거든? 그게 첫 번째, 적선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미분계수 정의를 살짝 써보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면 f'A 이렇게 나타냈고, 나타낼 수 있는 거 큰 값으로 표현하면은 x가 a로 갈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했거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니?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부르면 기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fx가 x6 플러스 2x라고 줬어.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러면 얘 미분하면 이거잖아. 미분계수 얘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언제? 1,3에서요. 그래서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돼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를 하는 법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뒤에서 접선과 fx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하거든요. 정적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접선을 찾았어. 여기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 접선의 방식을 못 구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접선같이 특이한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삼참수 같은 경우는 이걸 그때 이걸 극소라고 하잖아. 이때 접선에서 얘랑 똑같은 기울기 가진 접선이 또 하나 존재. 이걸 이따 배울 거예요. 그때 요 비율이 2대 1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곡선. 곡선 밖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고, 요게 첫 번째 내용이거든. 뭔 소리냐면 fx가 이렇게 있어. 요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우리 원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찾을 때 어려웠던 게 원 밖에서의 점에서의 그 접선이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그 접선이래.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 요 접점 얘를 미지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fx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접점을 임의로 k, fk라고 정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f'k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k에 x-k 플러스 fk하고 요 점을 대입하셔서 요 k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곡선이 fx가 x 플러스 1에 그때 곡선 밖에서 1,-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x는
2x잖아. 접점을 k,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2k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k의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왜? 얘를 지나니까. 아니면 접점을 지나니까 x-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누굴 지나? 얘를 지나다 얘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k에 1 마이너스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정리합시다. 2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kk 그래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접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면 3, 11이구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2, 3 넣으면 6이겠네요. 그래서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나오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나와야죠. 플러스 1 또는 y는 6x 마이너스 7 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식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곡선 밖에서 든 접선의 방식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 어서오세요. 직선과 곡선과의 거리 최대치는 것은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어. 요 직선 위의 점과 요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 찾아요. 그럼 언제야? 요 직선과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있을 거야. 그럼 요 접점이 있겠지. 요 접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과 곡선과의 거리의 최대치수 문제는 접선을 찾아서 접점을 찾으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근데 봐봐, 요 경우 최소값이었는데 만약에 직선이 요렇게 있어. 그럼 요 곡선 위의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어디야? 여기 요 직선과 교회와 같은 접선 요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최대치수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접선이 기준이야. 접선이 기준이고 이 접선의 방식을 찾으신 다음에 접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접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요거 구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 X가 요 점을 베타 요 점을 알파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점을 P라고 하는데 그때 삼각형 ABP의 넓이 구하래. 그럼 뭐 찾으면 돼? 첫 번째 교점 찾아야겠지. 찾았으면 이제 P를 찾아야 되는데 P가 뭐겠어?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지날 때 그 접점 여기 P를 찾아주면 돼.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 요게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반대로 요 위에 두 점이 있대. 넓이의 최소값 찾으래. 여기 찾아주시면 돼요. 그 직선과 곡선과의 거리의 항상 포인트는 누구다? 접선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잘은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공통접선입니다. 공통접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두 곡선이 있어. 이 곡선끼리도 접하고 있어. 그때 요길 지나는 직선 방식 요거 찾으래. 그럼 뭐 찾으면 되냐면 얘를 fx라고 할게. 이걸 gx라고 하고 요 점이 있어는 접점 요 점의 x좌표 a라고 하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 f'a랑 g'a가 같아요. 두 번째
FA랑 GA가 같아. 즉, 요 점의 함수값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요거 쓸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두 곡선끼리 안 만나. 안 만나고 있어. 근데 동시에 접하는 이 공통 접선이 있어요. 그럼 봐봐. 얘를 fx, 얘를 gx라고 할게. 요 점은 a, 요 점은 b라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 f'a랑 g'b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요 두 점으로 이은 직선의 기울기, 즉 얘랑 얘네가 같아야 돼. 요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약간 고난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적어두세요. 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3차함수에서요. 3차함수. 삼차함수의 접수의 개수인데 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변곡점이라는 거 알아야 돼. 변곡점이 뭐냐면 삼차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상태를 위로 블록이라고 그러고 이 상태를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로 블록인 상태였다가 어떤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변하거든.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는 뜻이야. 이 변곡점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 한 번 미분한 걸 도함수라고 하잖아. 두 번 미분한 걸 이계 도함수라고 하거든. 얘가 0이 되게 하는 지점, 요게 변곡점의 x좌표예요. 즉, 그럼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야. 뚫고 지나간 접선. 요 접선이 기준으로 요 접선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 변곡점을 변곡점 지나는 접선 위의 점이에요. 여기서는 한 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지. 곡선과 변곡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fx. 여기서 두 개 나와요. 접선이. 세 번째, 그 외 여기 에서는 아씨 잠깐만 소리 변곡점에서 아씨 기다려 소리 한개가 어디에요? 여기랑 여기가 합니다. 변곡점이랑 접선과 fx 둘셋으로 여기서 한 개 나오고, 그리고 변곡 접선이 여기서 두 개 나옵니다. 여기에요. 보시면은 요 점이라고 하면 여기랑 요렇게 하나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되고, 세 번째 여기 빨간 부분 여기서 세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곡선 위의 점에서 그 접선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 아까 찾았던 곡선 밖에서의 점, 얘를 A, B라고 할게요. 그럼 접선의 접점을 K, FK로 잡잖아. 접선 방식을 F'K, X-K 플러스 FK 이렇게 잡고 얘를 대입하셔서 3차 방정식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의 실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거든.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한 5분 걸려. 요거 알고 있잖아. 그럼 변곡선을 딱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그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은 접선의 개수를 바로 채울 수 있어요. 실근 굳이 안 구해줄 때도. 근데 3참수만이야. 요건 근데 알아두셔야 돼. 무조건 원에서 다룬 주 함수는 3차랑 4차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고, 그다음 마지막 대칭성인데, 요것도 표기 없으니까 적어두세요. 자, 대칭성은 두 가지가 있거든. 선대칭이랑 전대칭이 있어요. 예를 들어 4차야. x는 a에서의 선대칭이래. 그럴 때 이렇게 대칭인 두 점이 있겠죠. 이때 무슨 관계를 갖느냐? b에서의 미분계수와 c에서의 미분계수는 얘네 둘 무슨 관계냐면 절대값을 갖고요. 부호는 반대예요. 그 뜻은 두 개를 더하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도함수 미분계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걸로 정의하잖아요. 그때 요 점이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요 a에다가 얘를 넣어보면 예를 들어볼까? 예전부터는 좀 해야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가자. 뭐에 대칭이니까 x는 어디에 대칭이? k에 대칭. 이 상태잖아.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f에 현재 이 상태네. 그리고 f 프라임이 뭐래? 그때 뭐 찾으라고 하냐면 f 프라임 못 찾으래. 보면은 x에다 2 넣으면 지금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선대칭 관계거든. 뭐에 대해서? x는 3에 대해서. 그러면 f 프라임 x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f 프라임 오라는 놈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h가 0으로 갔을 때 h f의 5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5라고. 그럼 봐봐. 5 플러스 h라는 놈은 요 x에다가 2 플러스 h를 넣는 놈이랑 같아. 그러면 f의 5 플러스 h는 f의 1 마이너스 h거든.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h에 얘랑 같아요. 왜 f5랑 f1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리미트 h는 0에 마이너스 h f에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랑 같아요. 그래서 f 프라임이랑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부호만 다르고 값은 같은 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선대칭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네. 언제? 서로 대칭인 점에서의 접선의 비율이다. 그럼 점대칭은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점 변곡점에 대해 3차함수가 대칭이면 요 둘은 기울기가 같습니다. 뭔 소리냐? x B에서 대칭이네. a, b에서 대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f에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 얘는 2b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이때 요점 K, 요점 T라고 할게. 그럼 F 프라임 K랑 F 프라임 T랑은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점대칭에서는 대칭점끼리 미분계수가 같다. 즉 얘는 잘 안 나오고 얘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곡선 밖의 점. 두 번째, 공통접선. 세 번째, 직선과 곡선 간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 네 번째, 접선의 개수. 다섯 번째, 대칭성. 이 5가지 정도는 이 접선의 방식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장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 접선의 내용이랑 평균값 정리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따 1교시 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접선까지만 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 일단 4-1부터요 74쪽 4-7번까지 이번 4-7 문제 4-16 여기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2교시 때 뒤에 평균값 정리까지 나가서 오늘 사정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사정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일단 1교시랑 2교시 때는 이번 문제만 좀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할 개념 정리는 이따